지난 한 주간 유독 눈길을 끄는 만남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이슈 토크 주제는 땡땡땡 만남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각자 꼽은 만남과 어울리는 노래를 한 곡씩 좀 불러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노래 연습 좀 하셨어요? 대기실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안 했어요. 누구예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근데 이분들은 네. 엄청 해가지고 제가 동영상 다 찍어놨어요. 아까 대기실에서는 다 김근식 교수님 밀어주는 분위기. 제일 걱정돼가지고. 판도라 고추 잠자리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전부 지금 마음 졸이면서 과연 김근식 교수님이 오늘 잘 통과하실지. 왜 사건이라 부르세요? 이 전설의 고추잠자리 사태? 그런 거를 우리는 그 자연재해라고 부르거든요. 사연제. 나는 아직은 어린가 봐, 그런가 봐. 엄마야, 나 눈에 자꾸만 슬퍼지지. 국회의원 출마자들 중에 이제 실패한 사람들 있잖아요. 네. 낙선송으로 자리매김하면 돼. 왜 또 해필 낙선? 나는 아직은 어린가 봐, 그런가 봐. 당선송으로 이제 등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노래를 바꿔야 돼, 그러면. 그럼 오늘 이 노래로 바꿔야 되겠네. 김근식 교수가 주목한 만남은 무엇일지 노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 평소에는 굉장히 긴장 안 하는데 이 마이크 잡고 노래할 때만 긴장이 되니까.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내 친구도 믿었기에 난 아무런 부담 없이 널 내 친구에게 소개시켜줬고 그런 만남이 있음부터 우리는 자주 함께 만나며 그 어느 날 너와 내가 그 어느 날 너와 내가 그 어느 날 너와 내가 심하게 다툰 그날 이후로 너와 내 친구는 연락도 없고 날 피하는 것 같아. 그제서야 난 느낀 거야 모든 것이 잘못돼 있다는 걸. 잘못된 만남입니다. 아니 잘못자까지 나오느라고 정말 힘들어요. 우리 예전에 시골에서 그 서당 옆에 이렇게 서 있으면 그 서당 안에서 들리는 소리인데요. 하늘천 따지, 하늘천 따지, 거물이 언으로 한. 한 소주 한 3병 먹고. 잘하신 거예요. 아니, 소주 3병 들어가면 좀 더 잘할 수 있죠. 근데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요? 잘 부르지 못할 바에는 제대로 못 부르는 게 오히려 노래방에서 눈에 띕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아니 저는 역시 JYP가 다르네. 잘못된 만남인 거죠, 제목이? 예, 잘못된 만남. 최근에 그 여의도 복국집 만남 사건 이걸로 인해 가지고 두 정치인이 굉장히 구설에 올랐는데. 보거국 하는 집인데 대화하는데 자꾸 너무 시끄러워서 맥이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방에서. 계속 누가 눈치 없이 계속 이준석 욕하고 있으니까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기 안철수 씨 밥 먹는데 조용히 좀 합시다 이랬어요.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대표 사이의 만남이 악연으로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잘못된 만남의 시작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봐서 이 김건모 씨의 잘못된 만남을 불러봤습니다. 아니 이 장소 다들 어딘지 아시나요? 다들 가본 그 장사 근처에. 예. 아니 거기가 뭐 방음이 잘 안 돼요? 방음이 아니라 방이 제대로 방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이제 칸막이 정도로 알고 있고. 여기서 뭐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밖에 다 들리죠. 네. 그럼 그냥 먹기만 합니까? 그냥 뭐 먹으면서 이제 좋은 이야기만 해야죠. 여기 거의 뭐 오픈된 데나 다름없기 때문에. 네. 근데 안 의원님도 그럼 모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옆방에 누가 있는지 이제 모르고 식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꽤 있죠. 네. 뭐 동시에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목소리 또 유난히 큰 분들이 있어요. 제 경우에 보면 우리 당에서는 과거에 이제 권성동 의원님 그런 분들은 이제 목소리의 그 크기 조절이 잘 안 되고 온 오프밖에 없어. 그러니까 말을 하면은 그냥 커요. 그 다음에 야당의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는 제 기억에는 조응천 의원. 이런 분들이 또 목소리 커요. 뭐 저 경우에는 또 많은 분들이 그러는데
일단 선배님 같으면 또 무조건 가서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선배님 드시네요. 네, 여기 계시네요. 네, 그 아주 벽이 얇아가지고 너무 안 들립니다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렇게 이제 농담도 하고. 그럼 밥값도 내주고. 예, 때로는. 그렇죠. 예. 그게 천천히 나가죠. 그렇지. 일부러 천천히 나가. 아니 이번 사건도 예를 들면 안철수 전 대표가 나가면서 이준석 대표 방에 밥값을 계산해주고 나갔다. 그러면은 이준석 대표가 이걸 다른 데 가서 이야기 안 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 전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아니지. 그 전에 이준석 대표가 보통의 여의도 관행대로 하면 자기 비판을 하더라도 나가서 그 방을 똑똑 두드리고 아이고 대표님 여기 계셨네요. 그동안 잘 못 뵀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저 옆방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철수 대표가 민망해지잖아요. 그리고 하면 꼭 밥값을 계산을 안 했을 수도 있겠는데 안철수 대표는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화기애애하게 서로 간에 조심하면서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이 벽을 치면서 두세 번 정도를 안철수 씨 밥 좀 먹읍시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시끄럽다는 게 뭐 안철수 대표가 어디서 뭐 연설하듯이 말씀 꽉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말씀 꽉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옆에서 들릴 정도로 이제 얘기를 했으니 근데 그 내용이 이제 이준석 대표 이제 비판 내지는 뭐 이런 거겠죠. 서로가 모르고 있는 이 우연한 만남의 장소 그리고 사적인 자리에서 그 무의식적으로 그런 태도가 드러났다는 건 근본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아니 두 사람이 워낙 정치적으로 앙숙인데 하필 그 많은 여의도 그렇죠. 음식점 중에 하필 옆방에 그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 이 우연을 그러니까 잘못된 만남이죠. 그래서 잘못된 만남. 아니 근데 이상한 게 내가 보기엔 잘못은 안철수 씨가 한 거거든. 안철수 그래요? 의원이 한 거예요? 그럼요. 원래 안철수 대표님 평소에 그냥 보통 얘기할 때는 목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예요. 근데 이 정도 시끄러울 정도로 했으면은 이거는 비판이든 비난이든 욕이든 이걸 세게 한 거거든. 살짝 흥분 상태다. 그래서 시작은 안철수 대표부터 됐는데 그 대응 방식이 왜 그러냐 가지고 의문의 일패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거야. 이준석 전 대표가. 그래서 정치적 관계도 이렇게 안 좋은데 그 누가 찾아가서 안철수 대표님 여기 계셨군요. 저희 옆방에서 밥 먹고 있습니다. 이준석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보통은 그냥 저 사람 이렇게 험담하고 이렇게 욕하네. 이러고 가는데 이준석이니까 그냥 두들긴 거지. 저는 의문의 일패는 아니고 저는 그게 싫어하네. 여의도에 항상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게 들렸다는 드문 이유로 일이지. 아니죠. 하루 옆방에서 자기 욕하는 소리를 듣는 자기 욕이 아니라 그런 적이 정치 있어요?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아니 저는 거죠. 이게 두 사람 이야기를 다 들어보기 전까지는 모르잖아요. 예. 그러면은 평소에 여의도 정치를 하면서 누가 좀 더 비상식적이었던가 이렇게 유추해 보면 저는 답이 나올 거라고 봐요. 누군가요? 최근에는 저는 뭐 안철수 대표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안철수 대표가 최근에 이준석 대표를 뭐 제명하자라고 서명받고 하는 행동이라든가 뜬금없이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서 공격하거든요. 이거 보면 정치적 의도가 있잖아요. 본인이 지금 혹시라도 비대위로 가게 되면 내가 비대위원장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하는 안철수를 좀 때리면 윤석열 대통령 눈에 들지 않을까? 이준석 전 대표를 때리면. 그렇죠. 뭐 그런 느낌이 딱 뉘앙스가 있고 이준석 대표는 구조적으로 당에서 나를 내쫓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는데 자신을 때려가지고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고 한다. 안철수 전 대표가.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안철수 대표의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 나쁘죠. 안철수라는 존재가 옆방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 나쁜데 거기에서 자기를 비판한다. 좀 발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간의 관계를 봐야 한다는 근데 이제 말씀이셨는데. 진짜 기분 나쁜 사람은 안철수 대표지. 근데 안철수 의원은 징계 추진하는데 징계 취소해버렸으니까. 그건 의문의 일패를 당한 얼마나 거고. 황당해. 그래서 위로받을 사람은 사실은 안철수.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도대체 왜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졌는지 12년 애증사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전지적 이준석 시점에서 의심되는 사건은 일단 4가지였습니다. 1번, 2011년 비대위원 당시 붙었던 리틀 안철수 별명이 불쾌했다. 2번, 2016년 20대 총선 노원병에서 21%포인트 차 패배의 기억. 3번, 2018년 6월 노원병 재보궐선거 당시 안철수 대표의 불출마 권고. 4번, 2019년 3월
안희원을 향해 욕했던 녹취록 공개 후 징계. 이렇게 4가지를 꼽아봤는데 글쎄요, 저는 뭐 그냥 선거에서 이제 그 승패가 가려지는 그런 게 굉장히 정치권에서는 클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 과정에서는 의도치 않게 또 상대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2번 예,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추성님은요? 그냥 딱 보기에도 서로 싫어할 것 같잖아요. 그냥 예. 저거를 그냥 싫어한다. 그냥 운명이라고 그러는 거지 뭐. 예. 모든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스타일도 안 맞고. 두 분이 좀 비슷한 면도 많아요. 그러니까 리틀 안철수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좀 비슷한 면이 많았다는 거잖아요. 두 분이 비슷한 점은 많죠. 그러니까 일단 제가 안철수 대표도 겪어봤고 예. 이준석 대표도 겪어봤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천재과죠. 저도 천재긴 합니다만 그걸 억누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이과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계에 뛰어든 화성처럼 등장한 사람이고 그 인생의 어떤 걸어왔던 길도 엘리트로 취급받는 분이어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식의 이제 사고방식이 좀 많죠. 그런데 이분들이 번번이 부딪힌 거잖아요. 이 부딪힌 거에 저는 세 번째는 이제 저도 거의 관련이 있습니다. 2018년에 노원병 이 재보궐선거 때 그때가 뭐냐면 안철수 대표가 이제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출마할 때 제가 이제 미디어 본부장을 했는데 그때 서울시장 후보랑 호흡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 후보가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저보고 그럼 노원병에 출마를 해볼 생각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당이 원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노원병에 가서 제가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이준석 대표 그 특유의 그 끈질기고 집요한 공격이 들어옵니다.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만 뭐 결국은 노원병은 이준석 대표가 출마를 했었죠. 정치가 이렇다니까요. 이 같은 당이지. 같은 당에 이준석이 있잖아. 그럼 그냥 출마하게끔 냅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굳이 제거하려고 말이야. 거기에 또 김근식 교수를 저울질하고 말이야. 이때 안철수 정치는 왜 그랬어? 그러니까 이 안철수 정치가 이렇다니까. 같은 바른미래당에서 기존에 있는 이준석 후보를 이제 교체를 하려고 예. 했던 건 맞아요. 그때는 이제 바른미래당 합당했기 때문에 이른바 국민의당 계열하고 바른정당 계열 사이에 이제 또 공천 경쟁이 있었던 거예요. 뭐 저도 돌이켜보면 정말 할 말은 없는데 안철수 대표 같은 그때 상처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때부터. 아니, 서울시장 나가면서 자기랑 맞는 사람을 뭐 국회의원 후보로 내야 된다는 그 논리 자체가 정말로 독선적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유구무원입니다. 교수님도 저기 그래도 집요하게 또 그 할 수 있으니까 너무 비판하지 마세요. 아니 그 비판이 아니라 제가 이제 저도 뭐 이준석 대표하고 뭐 계속 그 싸워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근데 그 직업이 그래도 선생 아닙니까? 선생이니까 좀 인성에 대해서는 좀 보이더라고요. 여기서는요, 이 4가지 중에 결정적 사건을 꼽아주신다면 저는 기억에 남는 게 비협시엇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욕설 사건. 예, 이게 이준석 대표는 뭐 4가지가 없다, 예의가 부족하다, 톡톡 튄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구조적인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징계를 했잖아요. 안철수 대표라고 하면은 정치적으로 비상식적이다. 한 사람은 개인의 인성의 문제고 한 사람은 정치라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과 행태의 종합적인 문제고 과연 정치권에서 어느 분이 더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느냐 이렇게 보자면은 저는 안철수 대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정치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은데 판도라에도 앙숙이 있다고 들었어요. 수석님 왜 시선을 외면하세요? 뭐 뭔지 모르니까. 아니 수석님이랑 교수님이랑 왜 판도라 앙숙으로 왜 왜 불러요? 우리 둘이 앙숙이에요? 네. 아닌데? 왜 불려요? 아, 판도라 너무 이게 자기적이다. 왜 앙숙이에요? 앙숙이 됩시다 이제. 두 분은 굉장히 귀여운 친구인데 귀여운 친구. 예, 사적인 자리 가면은 아주 네. 그냥 너무 사이가 좋아가지고 아주 눈꼴이셔가지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너무 키워주시는 거지. 그렇지. 이게 앙숙이라면 앙숙이야. 그러니까 우리 최수석은 사설 아니에요. 네. 사무총장에 청와대 수석에 저는 뭐 누간의 영선의 뭐 마이너스 재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저랑 같은 꼴 이야기 되는 것 자체가 아니, 아주 그 농담이고요. 그 불평등한 거죠. 이렇게 훌륭하신 분을 또 왜 그래 갑자기? 하필이면 저의 절친이 아니고 앙숙으로 그렇게 포지셔닝 해주시면 참
판도라에서 되겠는데요? 아니야. 판도라에서 방송할 때 이제 몇 가지 예측을 하잖아요. 네. 저는 예측할 때 몇 번 틀렸나 봐. 제가 볼 때 저도 맞은 게 많은데 그래서 항상 우리 김 교수님 항상 틀렸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앙숙이라고 본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국회 안 들어와 봐서 몰라. 그러니까. 앙숙이면 그렇게 얘기해. 그래. 그 귀여운 관계지. 이제 백숙이나 먹읍시다.